저는 이 읽으면서 보니까 구별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다 달라요. 강남구랑 서초구도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더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전망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느낌도 있을 때도 있고 여기는 되게 중요한 곳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어감이 다르다고 할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광명시가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렇게 관심 지역은 아니었지만 광명시가 잘 되려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감에서. 맞나요? 거기 다 호재들이 많은데 네.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게 또 드라마틱한 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대문구에 청량리 588이 이렇게 어떻게 부과를 받을 수 있었냐. 그래서 그 전년 우타운 1,400에 분양했던 거 다 위분양했던 지역들인데 4천, 5천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사창가가 갑자기 스카이 L65라고 하는 명품 주상 목걸이로 바뀌는 이런 과정도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그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서 드라마틱하진 않아. 그냥 허허 벌판에다가 예쁘게 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남시도 계속 가게 올라가죠. 네.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취약한 지역이었거든요. 지금 광명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구도심이에요.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다스티 빌라만 있고 거기도 뭐 그냥 유흥업소 많고 막 여관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뭐 좋아지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분양했고 입주를 하고 할 때마다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그런 것들 보이니까 되게 드라마틱한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서울은 지금 재건축이든 재개발은 잘 진도가 안 나가는데 광명시 갔더니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택지사업은 택지사업대로 세 개가 동시에 다 막 전력 질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막 괜히 신이 나요. 제가 물건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광명에 솔직히 광명에 연관관계도 없고 제가 살아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도 너무 신이 나고 재밌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에 이제 광명동 같은 경우 광명 뉴타운입니다. 그 낙후된 지역들이 그런 이제 혐오 지역들이 많았던 지역들이 싹싹 지어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초기예요. 16개 구가 있는데 14개 지역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초기 나중에 이게 다 완성됐을 때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몇 개 신도시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휘황찬란한 입지가 될 것이니까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철산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들이 또 이제 좋아지는 것들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이기만 한 거지 좋은 상품들은 아니었는데 그것들을 또 들어왔을 때 입지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 신도시 사업을 또 해요. 광명 KTX 역세권이 있는데 그 주변 부지로 해서 되게 아는 신도시 그러니까 아파트를 개발했습니다. 뭐 태영 대시장도 있고 호반 서밋도 있고 아무튼 좋은 명품 아파트들과 함께 뭐 거기 이케아 우리나라 첫 번째 이케아도 들어갔고 코스트코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또 광명 테크노타운이라고 해서 또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 신안산선도 들어가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이사 오고 싶어 하고 있고 도로망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광명 전체가 그러니까 한 도시가 전체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근데 다 좋아지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좋은 것들이죠. 과거의 광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별 볼일 없는 동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름은 정말 멋있잖아요. 광명. 빛광제의 빛. 발견명자인데. 예.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보는 것들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신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사업을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아마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상을 받았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한 전철은 이제 그 성남을 보면서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 강남 개발했을 때 그래서 더 멀게 보면은 강남 개발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들이고요. 허허벌판에서 이제 바뀌었던 것들이고 가까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분당이 시작을 한 거고요. 허허벌판에서 시작했던 것들이었고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성남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어서 지금 광명보다 몇 배 크죠. 한 4배 정도 큰데, 3배 정도 큰데, 성남은 분당이 워낙 잘 나가요. 지금도 잘 나가는데, 중원구, 수정구가 이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합니다.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너무 일산불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딱 구역 지정해서. 그래서, 성남이 더 크고 인기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광명이 더 빨리 가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재밌었죠. 예. 광명 분들이 으쌰으쌰가 되게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광명에 이런다고 제가 광명한테 뭐 돈 받을 것도 아니고 떡 하나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던데. 네. 저는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입지들이 변하는 것들 보는 것들이. 네. 저희가 1부 마지막에 제가 드린 질문 2가지가 있는데
예. 나머지 10개 지역 어딘지 그냥 살짝 언급만 좀 해주세요. 아니, 원고 다 해도 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안 나온 지역들이 있어요. 네. 어, 노도강도 빠져 있는 것 같고. 네, 노원구도 들어갔었죠. 왜냐하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었지만 투기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규제 지역이 3단계였잖아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가 세지다 보니까 투기 지역과 똑같아졌고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지금 투기 과열 지역으로 됐는데 그 전에 원래 이제 투기 지역이었어요. 투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 지역 과열 지역보다 한 단계 위고 그런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하위권 쪽에서는 유리한 투기 지역이어서 노원구 얘기가 좀 들어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었죠. 부산 얘기 들어갔었고요. 네. 대구, 대전. 왜냐면은 광역시들은 한 번씩 다 봐줘야 돼요. 특히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나 변화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광역시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입지들은 다 인구가 증가해요. 그럼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수도권이라는 생활권일 텐데 그 입지들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요. 살아남을 지역이 있고 도태될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산이랑 대구랑 대전을 넣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도 몇 개 좀 더 들어갔고, 용인도 들어갔었고요. 네. 예, 지금 빠졌다고 또 용인도 100만이거든요. 네. 100만이 서명한다. 우리 지역 왜 뺐냐. 고향은 넣었으면서. 고양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애정이 많아서 제가 또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게 분명히 올라갈 입지가 있고 올라가지 못할 입지가 있어요. 고양시는 제가 지금 그 얘기했다가 이제 고양 시민들한테 아주 그냥 물매를 맞았는데 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제 의견을 꺾을 생각은 없고요. 예. 조심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람을 드린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바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올라갔던 신도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과천은 원래 비쌌던 곳이기도 하고 성남 많이 올라갔고 하남 많이 올라갔고 광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4개 지역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호재들 때문에 일자리 교통만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또 입주 물량도 많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딱 적정한 금액만 그러니까 적정한 물량들만 공급이 했었는데 이와 반대로 10년 동안 절대 가격이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저쪽 서부권 지역이에요. 파주가 빠졌고요.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김포도 빠졌어요. 절대 가격이. 그리고 인천 서구도 빠졌습니다. 이 지역이 나쁘냐? 아니요. 과거보다 입지가 좋아졌어요.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현재도 좋아지는데 그럼 이 5개 지역은 왜 빠졌느냐? 물량이 너무 많아요. 수요가 증가하긴 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 증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나눠먹기 경쟁을 한 거예요. 일산 신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냥 적정 가격일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파주에다 운정 신도시를 일산 신도시보다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뺏기잖아요. 그 와중에 김포에 한강 신도시를 만듭니다. 수요를 또 뺏깁니다. 근데 그 남쪽에 또 인천 검다 신도시를 또 만들어요. 인천 검다 신도시는 양이 김포 한강 신도시랑 파주 운정 신도시가 합쳐놓은 금액이에요. 진짜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일산에서는 계속 수요를 나눠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축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 5개 지역이 서로 수요를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물량이 안정되면서 살짝 가격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갑자기 또 규제적으로 확 지정해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적은 규제적 지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알아서 조정이 돼요. 물량이 많아서. 근데 거기다가 지금 산기 신도시를 딱 발표했는데 원래 동남권 있잖아요. 하남, 성남, 과천, 광명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남, 교산 빼고는 다 엉뚱한 지역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왕수 신도시를 거기다가 왜 만들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한 10만 세대 이상을 좀 다른 지역에다가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많다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 창릉이나 부천 대장이나 인천 계양은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은 괜찮은데 얘네 뒤쪽에 있는 지역들은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벌써. 수를 뺏길 거잖아요. 앞만 봐도. 입지가 나쁘거나 구축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다가 지금 4개 신도시를 검토하는데 거기 또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좀 엉터리지. 그러니까 이게 개수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곳에서 만드는 게 맞고 제일 좋은 거는 서울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해주고 유유부지 풀어서 빨리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수요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해결을 해주면서 신도시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 위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지역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주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발주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건을 발주해야 되는데 자꾸 재고가 쌓이는 것만 자꾸 발주를 하는. 거기가 짓기가 좋나요? 왜 자꾸 거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다 그린벨트를 풀거나 이런 또 공공부지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국가에서 수용하는 것들은 비싼 입지들은 아닌데 저는 이게 통합적으로 이 입지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얘기를 거의 10년째 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폐니 너 때문에 올랐다는 일어나는데 저는 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싶은 것들이지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암만 얘기해도.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얘기를 많이 했고 제 얘기를 많이 또 인용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결국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칼럼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제가 칼럼 3년 전에 제안했던 것들이에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제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네. 브록에 있는 트레이딩용 아파트에 지금 이 책 사면 브록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못 받죠. 근데 이게 이건 브록은 못 봤고요. 브록 못 봤는데 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브록에는 제가 아파트를 이런 예시, 그러니까 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려고 드렸던 것들이고요. 본문에 트레이딩용 아파트랑 가치 투자 아파트는 대부분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채우는 것들은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조건들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제가 어떻게 써드렸냐면요. 되게 좋은 질문하신 거예요. 투자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 아파트라고 네. 써주셨어요. 그 타이밍이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용어를 좀 멋있게 했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트레이딩 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보지 않아요.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것들이죠. 그런 용어입니다. 결국, 입지랑 상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용 아파트인 거예요. 단기간으로.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선이 보이진 않지만, 미미하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트레이딩용 아파트는 구축이 많은데 올라가지 않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파는 것들이죠. 그런 타이밍을 잡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가치 투자형 아파트는 그냥 사두면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고요. 트레이딩용 아파트는 그런 이제 단기 투자할 때나 단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파낼 때 타이밍 잡을 때. 그럴 때 한번 이런 아파트를 주목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정이 될 타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 들일 때 그것들을 좀 싸게 잡는 것들이죠. 그리고 정상 시장이 됐을 때 팔면 돼요.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은요.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그때 파는 거죠. 그때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아파트로 검토해봤던 아파트들을 정리해드렸던 거예요. 예. 20개 케이스 지역 스타되면서 다 풀어놨어요. 트레이딩용 아파트. 왜냐면 이것도 입지에 따라 좀 달라요. 트레이딩용 아파트가 없는 입지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입지가 있고. 그러니까 네. 제가 입지마다 다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책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트레이딩용 아파트가 있는지 아닌지, 네. 얘는 이 트레이딩용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요가 있다가 가격이 올랐었던 경험이 있는 아파트여야 되고요. 수요가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이어야 되고 거기서 투자 수요층들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 책에는 없어요. 네. 대전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입니다. 네. 그건 전형적인 트레이딩 아파트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투기 지역이 서구, 그러니까 대전 서구의 그 지역이었거든요. 아마 크로바 아파트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그거 아마 투기 지역이. 투기 지역 지역에 되면 빠집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해지를 하죠. 또 올라갑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규제적 지정하죠. 또 빠집니다. 사죠. 팔죠.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에 한 10번 정도 기회가 왔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규제만 지역만 없어서 이거 중과세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다른 아파트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 아파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 입지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걸 막 일부러 찍어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고요. 지금부터는 오르지 않을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르지 않을 곳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올라가 있는 상품들을 그렇게 포인트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좀 트레이딩용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세금 부분들은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적절히 고려하셔갖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행운의 크로바 아파트구나. 크로바 아파트는 또 잠실에도 있습니다. 네. 네.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네. 사실 책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싹 풀어주셨어요. 책에 다 있어요. 네. 네. 잘 보시면은 지금 책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예. 맞아요. 진짜 예. 정리가 너무 많이 돼 근데 있고 제가 지금 정말 이제,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론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네. 제가 지금 이론을 구체적인 입지에 따라서 다 다른 각도로 다른 만보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은 업데이트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예, 버전. 그러려고 만든 책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빠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지방 분들이 되게 또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긴 했어서 음. 책은 지방 책을 내면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도 저는 서울이 아니어도 올 곳은 오른다라는 책이랑 지금도 사회를 아파트라는 책을 제가 냈어요. 의무감을 냈습니다. 지방 아파트를 쓴 책은 그 책밖에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전무후무한데 계속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건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제 연구 결과의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네. 10번째 책. 네.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오른다. 네. 네. 빠정님 막 유튜브도 지금 9만, 10만 앞두고 있고, 네. 책도 10번째 책이 나오고, 저희 다독다독 하면서 계속 진짜 2년 넘게 뵙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꾸준함과 이 열정적인 활동에 정말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복이 많은 게 주변에 너무 좋은 선배, 후배, 동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뭐 로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드림모니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다독다독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겸손함까지. 저렇게 맨날 농땡이 피면서 결석도 저만 유리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유지되는 것들은 두 분이 너무 잘 절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냥 잘난 척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거 진심인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좀 평가받기보다는 그냥 에세이스트가 되고 싶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네. 전 책을 워낙 읽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이 바쁜 와중에도 계속 읽어대고 있어요. 예, 무슨 네. 책을 읽는지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읽어대고 있는데 다독다독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시간이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고 다독다독 녹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선 제일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여서 다독다독이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저희 또 유튜브 쪽도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네. 잘 될 줄 몰랐네 또. 예, 유튜브도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게스트에서 MC로.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또 빠방한 제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빠방한 제자들이요? 네, 아, 저자분들. 다독다독 네, 가서 진짜. 그러니까. 줄을 서 라인업이 계시죠. 지금 네. 장난 아닙니다. 우리 기대 많이 살짝 해주세요. 좀 유명하신 분들 한두 분만 좀 얘기해 주시면 누가 나와요? 한 지금- 번씩. 일단 지금 유튜버 음. 이지은 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지금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또 될 것 같고요. 또 하완 작가. 야, 네. 초고 님도 베스트셀러 계시고요. 대박 작가님. 네. 그리고 뭐 유튜버 신사임당님. 또 심사임대기 나와요? 네, 와우, 대박. 야, 최고 요즘 유튜버 뭐 아니에요? 예. 핫하시죠. 네. 네, so hot. 예. 모실 수 있게 됐고요. 8월에 모실 겁니다. Keep going. 네. 그리고 또 장홍래 대표님이라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중국 주식 쪽 투자에서는 대표적인 선수들이에요. 최고. 네. 신강께서도 안 나가시는 분이세요. 네. 저희 방송은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주 그냥 이건 선생님이 또 제 또 멘토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분한테 부탁드려갖고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네. 네, 중국 주식이 요새 되게 핫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빠방한 예, 지금 네. 8월 라인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정말 멋진 분들, 멋진 저자분들 모셔서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2시간 동안 또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네. 오를 곳을 콕콕 말씀해 주신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예, 아무튼 다 내 집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